운을 잃는 변호사 지연이 니시나카 스토무 232 소송을 막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치고는 괴짜인 듯 합니다. 가끔 이상한 변호사네요 라는 말도 듣곤 합니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일반적인 변호사와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게는 남편의 바람길을 잡고 싶어요 하고 상담하러 오는 의뢰자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이혼 상담은 변호사의 일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주로 이런 이유로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너무 힘들어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두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상담을 할 때 저는 주로 그렇군요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맞장구를 쳤는데 생각해보니 변호사의 일치고는 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이혼소송도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을 테니 굳이 변호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원래 변호사의 일이란 법률 문제의 해결이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의뢰인에게 그렇다면 말이죠 하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변호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법률 상담이 아니라 인생 상담인데 어느새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시나카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든 해주실 것 같아서요. 이혼 상담 때문에 오는 분 중에는 제게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하러 오는 사람에게 저는 일종의 해결사인 것이지요. 처음 사무소를 방문하는 이들 중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 오는 사람은 오로지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는지 묻고 확실하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상대 배우자에게 경고장을 들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증거가 있지요. 지금 당장 그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바람 피우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이혼을 요구하고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이혼소송까지 진행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고 맙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부인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해서 좋은 일은 없어요. 우선 남편의 불륜을 멈추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러 온 사람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하고 솔깃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니시나카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하고 배우자의 불륜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찾는 인생 상담을 청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돈도 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다니 당신도 참 이상한 변호사야. 동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변호사는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해야 보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부 사이가 좋아져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그걸로 됐지 뭐 하면서 기꺼이 인생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혼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서로를 공격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부부로 살아온 그 세월은 무엇이었나 하는 허무한 생각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게다가 제 경험상 이혼도 일종의 다툼이라서 운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고 싶다는 의뢰인이 찾아오면 우선 마음을 돌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지 않더라도 다툼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팔리지 않는 그림만 골라서 사는 이유. 저는 그림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에토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후 옛 사무소는 창고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많긴 하지만 특별히 그림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수집한 그림의 가격이 언젠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림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림을 모으게 되었을까요? 지인이 전시회 초대장을 자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초대장을 받고 가지 않으면 뭔가 미안한 기분이 들어서 참석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화가의 개인전에 갈 때도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 화가의 경우 전시장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그림이 팔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그런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는 마지막 날에 가는데 그림이 팔렸음을 나타내는 붉은 마크가 붙은 그림이 거의 없으면 괜히 제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화가 본인은 더 쓸쓸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무슨 그림이라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만 엔 정도 하는 그림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고급 술집에 다닐 마음도 없고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서 약간의 금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개인전이 열리는 동안 그림이 10점이나 팔렸다면 한 점 더 팔린다고 해서 기분이 특별히 더 좋아지진 않겠지만 한두 점밖에 팔리지 않았을 때 제가 한 점이라도 사주면 화가는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남이 기뻐할 일을 하자. 이것은 제 삶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림이 취미도 아닌 제가 그림을 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그림은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그림을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산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림을 팔고 기운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린다면 분명 그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위안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일본 불교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신라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그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옐로우햇을 창업한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씨를 흉내낸 것입니다. 그는 택시를 타면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택시 기사님이 고마워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가기야마 씨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거스름돈은 됐어요 하고 말하면 기사님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운전도 안전하게 하고 사고도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손님에게도 기분 좋게 응대할 테니 트러블이 줄고 손님이 기뻐하니 기사님은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겠지요. 이렇게 택시 운전기사도 그 택시에 탈 여러 승객도 모두 기분이 좋아지면 사고가 나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저도 택시를 타면 거스름돈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사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 기운이 돌고 돌아서 세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 주변을 청소하면 온 동네가 깨끗해진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 주변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사는 이웃도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 마을의 길에는 쓰레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를 주운 사람도 매일 기분 좋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순환입니다. 한 가지 사소한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운이 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소개했던 가기야마 씨의 택시 거스름돈 이야기나 슈퍼마켓의 유통기한 이야기도 선의 순환에 관한 사례입니다. 가기야마 씨의 좋은 운은 이렇게 덕을 쌓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선의 순환에 의한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쫓으면 운이 달아나고 넓게 보고 전체를 생각해 행동하면
운이 좋아지는 것도 선의 순환을 떠올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운을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합니다. 글을 마치며 저의 글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저서인 베테랑 변호사의 다투지 않는 삶이 길을 개척한다 출간 후 독자들로부터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책으로 만들어 달라는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책으로나마 그 요청에 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철학자인 모리 신조 선생은 인간이 일생 동안 만나야 할 사람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을 때 꼭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74세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지도 50년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했는데 놀랍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난데없이 조력자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참고가 된다면 저자로서 그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염원합니다. 출판을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운을 잃는 변호사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